자, 처음에는 그리고 하는 공식, 두 번째는 중선 정리, 그리고 세 번째는 분점, 분리하는 점이니까 내분점과 외분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각형의 5가지의 중심인 오심,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방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5번째는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인데 그건 굳이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4가지 내용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공식은 다 중요하죠. 그치? 모든 공식은 다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서는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등장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일 것 같아요?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에서 학생들이 제일 괴롭히는 문제는 내심 문제가 됩니다. 내심은 외심, 무게중심, 수심 문제의 풀이 과정의 2배 이상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심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글을 만약에 본다면, 자, 그리고 하는 공식에서 첫 번째는 수직선에서의 거리. 짧은 빨리 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수직선에서의 거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에서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A와 B가 있을 때 A의 좌표가 x1, B의 좌표가 얼마냐면 x2.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제가 분홍색으로 적는 것을 작성한 학생은 10명에서 1명 내지 2명밖에 없다는 거야. 시험으로 들어가 버리면. 알겠죠? 절대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수직선에서 A와 B가 있을 때 A의 좌표가 2이고 B의 좌표가 3이다.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여라. 그런 문제는 내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게 좌표가 안 주어졌을 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방정식하고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배웠던 방정식하고 부등식에서 이 문제가 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나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아무거나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면 이것 자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예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시작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 자,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뭘까? 우리는 충분히 공식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약에 하나의 평면이 있을 때, 자, 점 A와 점 B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 A의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의 좌표가 x2, y2가 됩니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A와 B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A와 B에서 X축과 Y축에 수선을 내립니다. 자, 수선의 발을 X1, 이 점은 X2. 그리고 나서 Y축에 수선을 내려주면 수선의 발이 Y1, 여기가 Y2가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수선을 각각 점선에 내려주면 뭐가 등장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등장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와 B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면 A와 B의 제곱의 값은 밑변의 제곱은 x2에서 x1의 꿰를 제곱이고, 그리고 높이의 제곱은 맞어? y2 마이너스 얼마 y1의 제곱이 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다시 한번 적은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연두색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값끼리 빼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x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y값끼리 빼서 제곱을 해서 루트만 씌워버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수학에 나와 있는 거리는 세 가지의 거리. 수직선에서 거리, 평면에서의 거리,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서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공간에서의 거리. 그 세 가지의 거리 중에서 두 가지의 거리가 다 나왔습니다. 이 거리는 1학년하고 2학년 때까지 다 쓰는 공식이야. 자, 그래서 항상 거리 문제가 나오면 1번 공식이나 2번 공식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자, 이제 점을 한번 설정해 볼 거예요. 자, 어떤 만약에 내가 점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점이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점을 설정해 내라.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항상 y의 좌표가 0이니까 a,0이라고 놓고 들어가는 거고, 어떤 만약에 하나의 점이 y축 위에 있습니다. y축 위에 있는 점을 설정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y축 위에 있는 점은 0,b. 자, 제가 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설정한다? x축과 y축이 아니라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럼 평면 위에 있는 점이면 그 점은 항상 a,b. 알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우리가 점을 설정을 해야 한다면 그 점이 x축인가 y축인가 평면인가 그걸 봐서 점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리는 1번 공식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배우는 두 번째 공식 중선정리가 됩니다. 자, 중선정리가 되면 이 중선정리는 시험 문제 딱 등장을 했을 때 이거 중선정리 문제 아니야? 하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만약에 중선정리냐? 자, 왼쪽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들어갈 겁니다. 자, 아마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 학생들도 알겠지만 10개의 학교 중에서 두 학교의 비율이 중선정리에 증명하는 문제를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적어주겠지만 평면에서 중선정리가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한 번 정도는 꼭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점을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점 A를 A,B라고 놓고 자, 점 B를 마이너스 C,0이라고 놓고 점 C를 제가 C,0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B하고 C의 좌표가 마이너스 C,0과 C,0이니까 원점은 당연히 BC의 중점이 되겠죠. 그죠?
이때 제가 여기 그림에서 삼각형 ABC를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삼각형 ABC를 주고 그때 여기에서 BC의 중점을 O라고 놓는다면 자,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원점 O를 제가 M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등장을 제가 시킬 거예요. AB의 제곱과 AC를 제곱해서 한번 더해보자. AB의 제곱. 자, 제곱합니다.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여라. AC의 제곱.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여라. 됐나? 그때 제가 얘를 정리하면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는 없어지고 A제곱이 2번, B의 제곱이 2번, C의 제곱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을 정리하면 2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정리한다면 또다시 AM을 제가 제곱해 보겠습니다. A하고 M까지의 두 점 사이 거리 M은 0,0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을 의미할 것이고 그 다음에 BM의 제곱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BM의 제곱을 구한다면 BM의 제곱은 얼마하고 같다? 좌표를 제곱하니까 C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얼마 C의 제곱이라는 요런 식의 값이 성립합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했더니 이 식이 성립하는 거고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을 더했더니 이와 같은 성질이 탑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2를 곱해준다면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선 정리를 자 이렇게 증명을 만약에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자 삼각형 ABC가 등장을 했습니다. 삼각형 ABC가 등장하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자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중점이 딱 등장했을 때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거 이유 불문하고 자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것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 보라색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뭐하고 같다?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의 몇 배하고 같다? 2배하고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은 뭐하고 같다? 2배 AM의 제곱 플러스 얼마? BM의 제곱하고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공식은 성립하는 중선 정리가 돼서 이 공식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우는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선 정리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찍어 놨다가 그 공식에다가 예쁘게 옮겨 적어 그래서 봐봐 얘들아 혹시 이걸 찍으라는 이유는 한 가지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걸 찍으라는 이유는
여기다 똑같이 이것을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 공식에서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식 적은 건 막 뒤로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원준아, 네. 머리 잘랐다? 네, 밀었습니다. 5월 27일 날이야? 네. 힘들더라도 같이 잘 병행해. 어? 알겠습니다. 그럼. 글쎄, 시험 볼게요. 성적표 나왔는데 이따 좀 이따가? 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적을 우리가 서로 간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이따 저 교실에서 빠져. 그래. 쉬는 시간 때 네. 우리 저 연호하고 같이 펜트하우스로 따라와. 저 시험 승리판 가져왔어요. 안 갖고 와도 돼.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번째 뭐냐면 분점. 세 번째는 분점. 자, 분점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야? 분점. 분리하는 점. 분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눈다는 이야기죠? 분리하는 점은 분점. 어떤 성분의 안쪽에서 나누면 내분점. 알겠죠? 바깥쪽에서 나눠버리면 외분점. 가운데서 나누면 중점. 오케이?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도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같이 유도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분점, 외분점, 중점은 지금까지 어느 학교에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죠? 내분점, 외분점, 중점은 무조건 공식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내분점. 자, 내분점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성분이 있을 때 안쪽에서 분리하는 점이다. 내분점. 그래서 A의 점의 좌표가 x1, y1, 점 B의 좌표가 x2, y2가 된다. 이때 성분 AB를 M 대 N으로서 내분을 하여라. 안쪽에서 나누어지는 이 점을 뭐라고 하자? 내분점이라고 하자. 알겠죠? 그래서 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무조건 머릿속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n 플러스 n분의 우리 민선이가 앞에 앉았으니까 기억에 의해서 한번 불러볼까? 글자 불러봐. n x 그 다음에 n.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안 들어와요. 내분점은 n x 그 끝이야? 플러스야 벌써? 뭔가 안 들어와야 해? 내분점의 좌표는 n 곱하기 멀리 있는 x가 x2 플러스 n 곱하기 멀리 있는 x가 얼마야? nx1. 내분점의 x좌표가 됩니다. 자, 내분점의 y좌표는 똑같이 n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멀리 있는 y좌표 mi2 플러스 n 곱하기 멀리 있는 점의 y좌표 ni1. 이게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어떤 만약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m 대 n의 내분점을 구하여라. m 플러스 n분의 분모는 똑같죠? m 곱하기 몰리는 x가 n 곱하기 몰리는 x가. 알겠지? 이 내분점의 좌표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자. 자, 외분점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바깥 외자입니다. 알겠지? 바깥에서 성분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 이와 같이 두 점 성분의 AB가 있습니다. 자, 성분의 AB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성분의 AB가 있는데 자, A의 좌표를 금방 이야기했듯이 x1, y1 B의 좌표를 x2, y2라고 이렇게 있을 때 성분 AB를 M 대 N으로서 바깥쪽에서 분리해라. M 대 N으로서 바깥쪽에서 분리한다면 그때 그 점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외분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M 대 N의 외분점인데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아요.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만약에 들어가면 외분점 Q의 좌표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서 부호만 바꾼다. m-n분의 얼마냐면 mx2 마이너스 nx1이 되고 y의 좌표는 m-n분의 얼마가 되냐면 my2 마이너스 ny1이 외분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와 외분점의 좌표는 연결부호만 바꿔진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외분점을 직접 한번 찾으러 가볼 겁니다. 자, 얘들아, 요거 한번 가볼까? 자, 성분의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A하고 B의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분의 AB, 직선의 AB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직선이 있을 때 제가 외분점을 두 개를 찾으러 갈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2대 1의 외분점을 구하여라. 2대 1의 외분점을 구하여라. 1대 2의 외분점을 구하여라. 자,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당연히 이 공식을 암기를 해야겠지만 시험 문제는 이 점이 1,3이고 얘가 3,7 나왔습니다. 4대 3의 내분점 구하세요. 4대 3의 외분점 구하세요. 그런 문제는 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내분점, 외분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은 암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외분점의 위치를 찾으러 갈 거예요. 3분의 AB가 있을 때 2대 1의 외분점 앞에 숫자가 더 크면 3분의 어디 쪽으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2대 1의 외분점은 성분의 AB의 2배니까 2대 1의 외분점이어서 이게 외분점 P의 값을 의미해 주는 거야. 그렇지? 자, 1대 2의 외분점은 뭐냐? 성분 AB의 1대 2의 외분점 1대 2의 외분점이니까 요 점이 1대 2의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분점의 좌표가 Q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분점을 구할 때 2대1에 앞에 수가 더 크면 선분의 오른쪽으로 가고 앞에 수가 작으면 선분의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알겠지? 위분점의 위치가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를 우리는 꼭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분점의 좌표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중점. 자, 중점이란 말은 M을 의미하고 중점이란 말은 M하고 N이 서로 같은 점입니다. 평균 두 점의 평균 중점을 구하여라. 중점을 구한다면 헷갈린 것도 없이 무조건 더해서 평균을 의미하니까 나눠버리면 이것 자체가 중점을 의미할 것이다. 중점은 큰 공식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여기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무게중심이 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무게중심 좌표를 찾으러 갈 겁니다. 자, 무게중심을 만약에 찾으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 C의 좌표가 x3, y3가 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B와 C의 중점, B와 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까요? M의 좌표는 3번 공식에 의하여 M의 좌표는 평균이니까 x1 플러스 x3 2분의 y1 플러스 y3 이게 중점인데 무게중심은 점 B에서 대면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BM을 몇 대 몇으로서 2대 1로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하자? 무게중심이라고 하자. 그래서 자, 이 공식으로 등장한다면 M은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멀리 있는 X좌표 N 곱하기 멀리 있는 X좌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점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3분의 x1, x2, x3 무게중심의 x좌표 무게중심의 y좌표 3분의 y1, y2, y3가 무게중심의 y좌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중선정리, 세 번째 뭐가 되냐면 분점 구하는 공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삼각형에서 점과 좌표에서 가장 문제가 심하게 등장하는 오심, 내심, 외심, 수심을 읽으러 갈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그래도 한번 찍어놓고 공식 보는 것은 당연하지. 공식 보는 것은 당연하니까 혹시 그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찍었던 것을 다시 한번 봤을 때 거기에서 나왔던 공식이지 하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마지막 내용 설명 네 번째 삼각형의 오심 들어갑니다. 윤호야, 네. 찍어놨어? 네.
자, 일단 여기 봐봐.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공식은 그냥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해야 한다. 알겠죠? 암기를 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배웠던 그 공식을 써서 바로바로 푸셔야 합니다. 알겠죠? 꼭 이 공식을 안 써도 답은 나와요. 알겠지?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야. 최소한의 공식은 전부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한다. 자, 그래서 방심을 제외하고 네 가지.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그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자, 네 번째 오심 중에서 첫 번째 내심 문제. 자, 여기 봐봐. 내심 문제는 정말 어렵다. 알았지? 이 내심 문제는 점자표에서 나오는 내심이 아니야. 내심을 구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끌어가지고 와야 해. 알겠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문제가 나오지 점자표에서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수업문제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내심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을 뭐 했다면 2등분하기로 하자. 자, 각 A를 2등분합니다. 각을 2등분하고 자, B각을 2등분합니다. 2등분했을 때 이때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이 교점이 뭘 의미한다? 내심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당연히 각 C의 2등분선도 이 점을 지나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개를 그릴 필요가 없어. 2개만 그으면 돼. 각의 2등분선을. 알겠지?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두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내심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외심. 외심이라는 것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 꼭지점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모두 뭐한다? 같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세 꼭지점까지 같은 거리가 되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자? 외심이라고 하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누구예요?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알겠지? 이게 외심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심. 자, 수심이라는 것은 삼각형 ABC가 등장을 할 때 자, 똑같이 삼각형 ABC가 자, 이렇게 등장할 때 꼭지점 A에서 대변에 뭘 내리자? 수선을 내리자. 자, B에서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세 개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수선 AB에 수선 내리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세 개까지 찾을 필요 없어. 2개만. 그래서 대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수선의 중심이 뭘 의미한다? 수심이 되는 겁니다. 말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네 번째 뭐가 되냐면 무게중심. 무게중심 문제가 몇 번에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교재 문제.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자, 아까 이 앞전 판서에서 무게중심 제가 보여줬었죠?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성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 된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무게중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다. 그 교재에는 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집에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삼각형에 제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놓을 겁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내가 G라고 놓는다면 이때 3분의 AB를 몇 대 몇으로써 M 대 N으로써 뭐하자? 모든 성분을 M 대 N으로써 뭐 해버리자? 내분해버리자. 모든 성분을 M 대 N으로써 내분해버리자. 그때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놓자? P, Q, R이라고 놓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 변을 M 대 N으로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한다면 그때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러 가자. 무게중심을 구하러 간다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놨을 때 분홍색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G 다시라고 하자. 그러면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G, 분홍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G 다시 그랬을 때 분홍색과 하얀색의 무게중심을 구해보니까 그 무게중심은 서로 뭐한다?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PQR의 무게중심이나 똑같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걸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증명하라고 할까요? 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가 있냐면 x1, y1, x2, y2, x3, y3.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 쓰면 PQR 나오겠네? PQR의 좌표가 시간이 걸리겠지. 내분점, 외분점을 쓰니까. 그래놓고 그놈들의 다시 무게중심을 또 구하러 가는 거야. X좌표를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를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뭐가 된다? 암기를 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중에서 각 변을 자, 1번 공식은 모든 변을 M 대 N으로서 내분을 했어. 자, 이제 모든 변을 M 대 N으로 외분을 할 겁니다. 자, 3분의 AB를 뭐하자? M 대 N으로서 자, 3분의 AB를 M 대 N으로서 외분하는 점을 P 3분 BC를 M 대 N으로서 또다시 외분하는 점을 Q 3분 CA를 몇 대 몇으로서 M 대 N으로서 외분하는 점을 뭐야? R. 우리 친구들은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삼각형 ABC가 주어졌을 때 각 변을 m 대 n으로서 내분한 거야. 이 그림은 뭐야? 외분을 했네. 외분을 해도 외분점과 내분점은 똑같은 공식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를 내분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분홍색의 무게중심이나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 변을 m 대 n으로서 외분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이나 무게중심 구하면 공식은 똑같이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과 내분점의 공식과 외분점의 무게중심은 항상 구한다 같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얘들아, 가자. 자,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AP의 제곱 얼마야?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 이것의 최소가 되는 점. 자,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합니다. 알겠죠? 그 제곱의 합을 구해서 그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점 P는 과연 어떤 점이 될까? 그때 그 점 P는 뭘 의미한다? 삼각형 ABC에 뭘 의미한다? 무게중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문제로서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성질들이 나왔을 때는 요건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 산수가 복잡해요. 산수가. 아시겠어요? 내분점, 외분점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거든. 알겠지?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만약에 1,3, 2,7, 3,5 주면 2대1의 내분점을 찾아서 내분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성분을 뭐가 됩니까? 성분의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들을 각 변을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여라. 이런 좀 외분점 공식 쓰면 찾을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 공식을 암기해 놓으면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에 하나의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각 꼭지점에서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는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P를 제가 내부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 문제는 P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안 주죠. 알겠죠? 그런데 제가 잠시 후에 문제를 풀 때는 미리 예상을 하고 내분점이 내부에 있다라고 알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1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 공식. 알겠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외식, 수식, 내식. 무조건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 4개 중에서 뭐가 나오냐가 문제지 안 나오지는 않아.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안 나오길 바래. 이 새끼가 나오면 지독하게 시간 걸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마 그 공식집에는 없으니까 예쁘게 찍어서 우리 친구들이 딱 옮겨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에어컨 다시 틀어주셔야 돼요. 에어컨 켜졌는데 그치?
가만히 있다가 내려가네? 다시 올라가죠. 아, 인공지능. 저요? 이거 인공지능. AI가 다 지금. 그냥 주는 거 같아. 안 꺼졌어. 여기 찬바람 나와. 다치잖아요. 인공지능이라니까. 날개 왔다 갔다 한다니까. 멈춰줘, 날개? 진짜요? 이거 인공지능이라니까. 비가지니?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 화장실 갔다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영아야. 좀 돌았어. 그래서 아이셔 정신이 확 깨서. 시원하다. 오늘 8시간 남았어. 근데 8시간.
나이스. 쌤이 올라가래. 쌤 뭐. 진짜 너무 아니 근데 살짝 조금 머리 뒀다는 느낌이 너무 작았어. 너무 이분이 밍밍이 보는 근데 윙커가 살짝 머리가 윙커
재밌어? 엄마 여기서 뭐 이거 하고 있더라? 이건 뭐야? 나도 김사부를 보는데 역시 드라마는 1편, 2편 못지않게 1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근데 김사부보다 더 재밌게 보는 게 있어. 닥터 차정수. 엄마들이 많이 볼걸? 어? 아마 김사부하고 하면 엄마가 차정숙이 선택할걸? 김사부보다? 야, 여기 깨끗하지 않니? 내가 12년 동안에 여기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해. 분필을 쓰고 남은 거 모아놓고 한 10년 넘었거든요. 다 치워버렸어요. 자, 우리가 다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아직 안 내려왔네. 여기다가 적은 거, 네? 빠진 거 있으면 다 예쁘게 다 적어놔. 다음에 그 공식이 있으면 너희들이 다음에 어떤 문제 풀 때 그 공식만 딱 보면 이렇게 탁탁탁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거기 예쁘게 적어 놓으세요. (1학년들은) 행사가 없지 지금. 뭐 수련회 간다든가 그런 건 없죠 1학기 때. 네. 잠깐만. 내려와. 빨리 또 화장실 가는구나. 잘하고 올라가겠더니 내려오면 화장실 가는. 자, 우리 친구들 자, 들어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한번 떼시기 바랍니다. 수업하는 교재. 자, 한번 제가요 풀어줄 테니까 봐봐. 가장 대표적인 거 풀어줄 테니까 몰라서 푼 게 아니라
감각을 빨리 찾아내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제가 4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같이 봅시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이 뜻이야. 두 점 A하고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P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X 플러스 얼마, 2Y는 뭐야? 3이라고 놓자. 자, 두 점 A하고 B가 있습니다. 이거 평면 이런 거 그리지 마세요. 8,-7과 B의 좌표가 12,5가 있습니다. 자, 이 직선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 있대. 아, 이 직선 위에 한 점 P가 있는데 그 점 P는 A하고 B 두 점으로부터 뭐한다? 같은 거리에 있구나. 이해됐어요? 자, 이때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내라는 거야. 알겠지?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것은요. 자, X축 위에 있다면 A, 0, Y축 위에 있다면 0, B, 평면 위에 있다면 A, B. 그런데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점을 A, B라고 놔도 상관없고, 알겠지? 점을 직접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점을 직접 줄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 얘가 X축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놓는다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놓는다면, Y는 얼마일까? X를 A라고 놓는다면 3-A가 되겠네요? 그럼 Y는 얼마야? 2로 나누니까 2분의 얼마? 3-A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부담스럽다. 왜? 좌표가 분수가 주어졌어. 분수가 주어졌으니까 부담스러워. 자, 그래서 X의 좌표를 먼저 놓은 게 아니라 Y의 좌표를 먼저 놓자. Y의 좌표를 B라고 놓는다면 X는 3에서 Y의 좌표를 B라고 한다면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X의 좌표를 3-2B라고 놓자. 자,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놓는 방법은 너희 어떻게 놓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놓든가 아니면 이 X축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놓냐면 A, B라고 놓든가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두색이 분홍색이 요놈이 분수야. 일단 부담스러워. 저는 초록을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P와 BP는 서로 같을 것이다. 양변을 뭐하자? 제곱하자.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AP의 제곱, A에서 P, X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5 플러스 2B의 제곱 플러스 Y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B 플러스 7의 제곱 BP의 제곱, B에서 P까지 빼면 X값끼리 빼면 얼마냐면 9 플러스 2B의 제곱 플러스 5에서 B 빼니까 B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걸 만족하는 B만 찾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P의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4B의 제곱, B의 제곱, 5B의 제곱 4B의 제곱, B의 제곱, 5B의 제곱. 이 창 없어집니다. 자, 1창을 만약에 설정하면 20B 20B에다 14B 그럼 얼마? 34B 플러스 상수항 25에다가 49를 더하면 얼마? 74 우변 자 18B 18B니까 36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10b. 그래서 정리하면 26b. 자, 상수항은 9, 9, 81, 5, 25. 얼마냐면 106. b를 넘어가면 얼마? 8b. 넘어가면 얼마? 32. 그래서 b의 좌표는 얼마? 4. b가 4가 되면 p의 좌표는 4가 되면 3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5,4. 그래서 p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그리고 하는 공식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점의 좌표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방법, 연두색이나 파란색은 어차피 이런 방법으로 빠져나가고요. 자기는 분홍색을 쓰겠다. 분홍색을 쓰겠다. 자, 그럼 학생들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홍색을 선택한 친구도 있어요. 자, 분홍을 선택한다면 이점의 좌표를 A, B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플러스 2B는 얼마? 3. 그리고 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서로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A 마이너스 얼마? 8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7의 제곱. BP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2의 제곱. A 마이너스 12의 제곱. Y 값끼리 빼면 B 마이너스 5의 제곱이어서 이 식을 전개하면 식이 하나 등장하겠죠. 뭐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A제곱, A제곱 2차 없어지고 B제곱, B제곱 없어지는가 A와 B에 대한 1차항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1차항과 분홍색을 연립방정식 풀면 A와 B가 등장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점을 선택하는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쪽 한번 보냐면 11번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자, 세 점의 A, B, C가 있습니다. A가 얘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4,2고 C의 좌표가 얼마야? 7,3이야. 자, 이거 봐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수업하는 교재는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원 수업을 했을 때 가장 기본 공식을 쓰는 연습 문제, 기본 문제들이야. 알겠지? 숙지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겠어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뭘 구하세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내라는 거야? 아니, ABC가 주어졌는데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 자, 그러면 두 점 이 식들을 쓰려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하는데 P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넣자? X, Y라고 넣자. 자, P의 좌표를 X, Y라고 넣는다면 AP의 제곱 요식 들어갑니다. X-3의 제곱 Y-4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면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이면 X-7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정리합니다. 자, X의 제곱 정리하면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3X의 제곱이야. Y의 제곱 정리합니다. Y제곱, Y제곱, Y제곱 3Y 제곱이야. 1차 값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플러스 8X 마이너스 14X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12X
y에 대한 2차항 보면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y 얼마야? 마이너스 18y. 자, 상수항 들어갑니다. 25, 25, 25, 50에다가 49에다 4를 더하면 53. 그러면 얼마야? 상수항이 103. 됐어요? 자, 상수항이 103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의 값이 2차식이야? 2차식이면 x에 대한 2차식이면 우리는 함수니까 완전제곱, y에 대한 2차식도 최대 최소는 완전제곱, x와 y가 같이 나왔어도 2차식은 무조건 완전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완전제곱을 들어간다면 300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상수항이 4가 필요하고 플러스 y에 대하여 3으로 묶어버리면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얼마? 9가 되는데 상수항은 얼마야? 12에다가 3, 9, 27, 39를 썼어. 39를 썼으니까 남는 것은 31이니까 60 얼마? 4가 남네요. 됐어요? 자, 이걸 내가 정리한다면 이 식의 값은 300x-2의 제곱 플러스 300 y-3의 제곱 플러스 얼마? 64가 돼서 항상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을 갖는 경우는 이게 0이고 이게 0일 때 최소값이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최소값 자체는 얼마가 되냐면 64가 되고 그때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는 얼마냐? 이게 0이고 얘가 0이 돼야 하니까 그때 최소값을 되는 P의 좌표는 2,3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선생님, 아까 앞전 편세에서 설명했던 내용 아니에요? 삼각형 ABC가 주어졌을 때 세 점이 주어졌다는 건 삼각형이 주어졌다는 거야. 삼각형 ABC가 주어졌을 때 어느 한 점 P, 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P를 잡아서 그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야. 최소가 되는 P는 무게중심이었다. 오케이? 무게중심이야? 에이, P는 삼각형이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X값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세요. 6 나오네요. 3으로 나누면 2, Y좌표 무게중심 4, 2, 3 더하면 9, 3으로 나누면 3.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는 2,3이구나. 오케이?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최소값은 AP의 제곱, X끼리 빼서 제곱하면 1, Y끼리 빼서 제곱하면 1, 그래서 얼마? 2. BP의 제곱, X끼리 빼서 제곱하면 36, Y끼리 빼서 제곱하면 1, 얼마? 37. CP의 제곱, X끼리 빼서 제곱하면 25, Y끼리 빼서 제곱하면 0, 얼마야? 25.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62에다 2 더하니까 64. 그래서 이 문제를 성질을 알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풀죠. 이렇게 풀면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되죠.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가는자 보이자.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어디 문제를 한번 보냐면 18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오늘 시험 끝나고 첫날이지만 4일 동안 놀았으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숙제를 내주면 열심히 또 해갖고 와야겠지? 기말고사가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빡빡해요. 자, 18번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자, 18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A의 좌표가 2,3입니다. 분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6 나왔습니다. 자, 봐봐. 자, C의 좌표를 구하세요. 문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글씨예요. 자, 요 부분이 바뀌어졌죠? 문제는 뭐라겠습니까?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라고 되어졌죠? 근데 저는 뭐로 바꿨습니까? 직선 AB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구하는 장소가 달라고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선분 AB의 연장선을 먼저 놓고 풀게요. 선분 AB 위에 연장선 위에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C의 좌표를 구해라. 이 관계식이야? 도대체 이 관계식이 뭐야? 아, AB 대 BC의 길이가 이 식이 나오려면 B의 식이 어떻게 나와야 해? 3대 1로 나와야겠죠. 그래야 내양의 길이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서 요 식이 등장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AB하고 BC의 길이가 3대 1이 되게끔 주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림을 그린다면 B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B는 왼쪽에 있고 A는 X좌표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놓고 싶은 대로 놓을게요. 선생님 왜 A를 왼쪽에다 놓습니까? A가 더 좌표가 더 큰데 그냥 그 말은 그렇게 크게 왼쪽 오른쪽을 의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말들 하시겠어요? 자, 선분 AB가 주어졌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다. 3배인데 연장선 위에 있어. AB의 연장선이야. 선분 AB의 연장선이야. 그러니까 실제 그림을 그린다면 이 말이 되겠죠. 선분 AB가 있습니다.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선에다가 이 관계식을 만족한 C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그럼 점선에다가 C의 좌표를 구한다면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다. C가 여기에 있다면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가 되겠네요. C의 위치가 여기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때 C는 결국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써? 4대 1의 미분점이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말들 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4대 1의 외분점이니까 선분 AB를 4대 1의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외분점 구하는 공식 쓰면
n 마이너스 n 3분의 nx2 멀리 있는 거 x좌표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n 곱하기 멀리 있는 점의 좌표 2 3분의 y좌표는 4 곱하기 멀리 있는 점의 좌표 24 마이너스 1 곱하기 멀리 있는 점의 좌표 3 그래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 21 3분의 21이니까 얼마? 7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7 나올 것이다. 됐어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자 연장선 위에 한 점을 잡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주어졌다면 자 이제 문제를 바꿔서 자 직선 AB 위에 삼각형 A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C의 점의 좌표를 찾아라. 알겠지? 그럼 그 C의 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선분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냐면 AB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AB하고 BC의 길이가 3대 1이야. AB하고 BC의 길이가 3대 1이니까 AB하고 BC의 길이가 3대 1이 되는 이 점이 C가 여기에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연장선이란 말이 없잖아. 연장선이었다면 이 점선이니까 외분점인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연장선이란 말이 없으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다. 이렇게 주어지면 선분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때는 뭐가 됩니까? 선분 AB를 2대 1로서 내분하는 점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본다면 내분점도 나오고 외분점도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내분점 외분점을 틀렸다. 에이 공식을 몰라서 틀려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말의 의미를 해석을 잘못하면 2개 차지할 걸 1개 찾아서 나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왜 삼각형에 그 점을 그 두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라? 그럼 3점인데 2개가 나오는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라고 당황한단 말이야. 알겠지? 이게 그의 표현 방법을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투 아시겠어요? 자, 나머지 건 우리 친구들 숙제. 자, 오늘 숙제를 제가 내줍니다. 자, 우리 민선이한테 내가 체크해 놓을게. 자, 대수업 시간 교재 1번에서 24번까지. 자, 숙제 체크하셨어요? 1번에서 24번 체크하셨다면 자, 올림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푸스로 넘기세요. 올림푸스. 자, 색지를 딱 넘기면 여러가지 방부름식이 나오거든요. 여러가지 방부름식을 넘기면 그 다음 단원에 자, 올림푸스 7강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됐나? 자, 거기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내가 번호를 불러줄 거야. 점좌표 문제만 풀어오세요. 자, 거기 있는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43번에서 어디까지? 48번까지. 43번에서 48번까지. 자, 됐나?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유형 확인을 본다면 55, 56, 57, 58, 59, 60.
61번까지. 그 다음에 69번, 그 다음에 72번. 거기까지만 숙제를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다시 할 숙제는 있어요. 자, 이동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데,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친구들이, 여기 한번 봐봐요.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꼭 문제를 주면 답안지까지 같이 줬죠? 그죠? 근데 이번부터는요, 답안지를 가급적이면 늦게 드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먼저 풀어보고 답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풀어봐.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없다! 그럼 그건 자기가 다 틀린 거야. 알았지?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잠깐만 여기 봐봐요. 너희들한테 왜 이걸 틀렸냐 이렇게 책임을 추구한 게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안쓰럽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높아지면서 처음 풀 때 신경 써서 잘 공식을 한번 보고 풀면 실수를 하지 않으면 처음 풀 때 딱 맞으면 그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요. 알겠죠? 근데 처음에 틀리고 나중에 오답 정리하다 보면 그 기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런 의미에서 해설을 늦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오시면 드릴 거예요. 알겠죠?